안녕하세요. 중이만 4년한 꼴통장교 부술구구입니다. 오늘은 군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도현이 오늘 좀 임무 수행하다가 그 아미산이라는 중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잠깐 접지르면서 넘어져서 예, 지금 해당 인원 거기가 산이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막 이송하고 이런 게 좀 제한돼서 해당 인원 지금 헬기 수송해가지고 지금 수도병원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드릴게요. 어머니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담당 포대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화통화 2분 뒤 기빌병은 심정지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모는 아들이 쓸 물품을 챙겨 병원으로 향하다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대장입니다. 김도현 보호자인데요. 예, 어머니. 네, 어떤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빨리요. 어떤 상태냐고요?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이게 저도 사정은 일단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전화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이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2분 전에는 발목을 접질러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분 후에 심정지 상태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사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약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이제 침착하게 사건은 조금 이제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설명하실 때 군단급 대침투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군단급 대침투 훈련. 이 훈련은 이제 그렇게 큰 훈련, 좀 이렇게 병력이 이동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소하게 간소하게 군단급 이상, 즉 이제 지휘부나 어떤 소수의 병력만 움직이는 그런 훈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통신, 이 친구가 통신병 임무를 맡고 있는데 통신에 관련돼서 그 분야만 이제 훈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통신병들이 이제 유선과 무선이 있는데 무선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넓다 보면 중간중간에 중개소 같은 거를 설치해야지만 이제 무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은 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중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소를 설치를 할 때도 전술적으로는 경계 병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되겠지만 훈련상 어떻게 보면 소수의 병력이 한 분대 정도 규모, 조금 그거보다 더 작으면 반 정도 되는 규모로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중개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의 인원이 중사, 그 다음에 하사, 그 다음에 통신병 2명이죠. 상병하고 일병. 이 김도현, 사망한 김도현 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 중에 제일 막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병, 중개소 차량 같은 경우는 4호톤이라고 해가지고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차량에 뒤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택배 차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이제 산 꼭대기의 정상에다가 중개소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도로까지 가가지고 그 정상,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포인트까지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직선 코스로 많이 갑니다.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막 등산로처럼 이렇게 길이 형성된 게 아니고 거의 가파른 경사를 직선 코스로 보통 일반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중사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사가 어떻게 했냐면, 중사는 차량에 대기를 하고, 하사 보고 인솔해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신 중개소 장비가 있거든요. 그 장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조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몇 등분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나눠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최소 인원이 4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원래는 중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사가 자기는 차에 있겠다 하고 운전병을 올려보냅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도 운전병은 파견입니다. 내무생활도 따로 했다가 그날 배차가 되면은 그 배차 4, 5톤 운전병 중에 가능한 인원이 와가지고 그 훈련을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통신에 대해서 아예 일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차량만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려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훈련할 때도 차량으로 된 K4나 뭐 여러 가지 차량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전술련을 할 때 수송부에 소속돼 있는 운전병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들끼리는 그냥 아저씨라고 하면서 그냥 계급에 상관없이 그냥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저씨 하면서 서로 존칭하고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인원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중사가 자기가 가야 될 거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운전병이 뭐냐면 이제 무좀이 있어가지고 전투화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산에 같은 경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이렇게 직선주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고지로 올라갈 때 보면은 자갈도 많이 있고 낙엽도 많이 있고 뭐 어떤 이 뿌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돌 같은 게 조금 한 자갈돌 좀 더 큰 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투화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고 가다가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인원을 올려보낸 겁니다. 자기는 차량에 대기하고 이 자체가 진짜 중사는 나쁜 놈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사들이 이 훈련이 별로 그냥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사 정도가 올라가서 그냥 설치하고 중계하는 거 어떤 이런 것만 체크만 하고 있다가 끝나면 해체해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간단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거 전혀 원래는 고려해야 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올라간 친구들 중에. 일단 하사도 경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니까 뭐 중간에 쉬고 했지만 운전병이 자기가 발목을 접질렀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깨병이다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장비만 들고 올라갑니다. 상병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라갑니다. 일병이 남았죠. 일병한테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일병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알겠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것도 들고 가고 그 운전병이 들고 가는 것도 자기가 들고 가면서 이 친구가 어느 지점까지 가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옮겼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상황을 하사도 몰라, 상병도 몰라, 중사는 아예 모르겠죠. 그렇게 전부 다 이 3명이 4명이 같이 올라갔지만 다 따로 떨어지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 경사가 급하면 다리 근육이나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풀릴 겁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사가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다 결국엔 찾았을 때 발견했을 때 상태가 이제 누워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넘어질 당시에 발목을 자기가 접질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닐 겁니다. 뒤로, 왜냐면 무거운 걸 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순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렀을 가능성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발견해서 중사한테 전화를 하는데 중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차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핸드폰을 포렌식을 다 했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답니다. 진짜 지금 캡틴 김상호가 그 어떤 군인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중사나 상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열심히 군생활을 하는지. 제가 근무할 때도 이런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훈련을 나가도 별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이나 어떤 이런 것 측면에서 전혀 자기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김도현 일병이 발견된 시간이 2시 29분인데 27분 동안 또 이제 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떨어져 쓰러졌다 하면 저 같으면 올라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어딨노 해가지고, 왜 자기는 이제 뭐 들고 가는 게 없잖아요. 가벼웠잖아요. 막 진짜 막 근데 전화로 괜찮나 어때? 충성 김도현 일병 뭐 어떠냐 하니까 뭐 찌릿찌릿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만 듣고 그러고 나서 자기 위에 있는 소대장 상사한테 하는데 상사가 또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때? 김도현 일병 어때? 하니까 또 직접 통화하니까 지금 막 어디가 아픕니다 했을 때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봤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사가 자기만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만 삐었다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하사, 중사, 상사까지 보고되고 포대장한테 보고되고 대대장한테 보고돼가지고 부모한테 그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가지고 괜찮다고 발목만 접질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분 후에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이게 납득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버지가 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후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길이나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있고 뭐 이런 사이에 아마 그 김도현 일병이 부상당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정보로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헬기에 그런 장비가 있는 헬기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 목뼈가 부러지고 신장이 파열됐고 이거는 산길에 구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무거운 거를 등에 메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앞쪽으로 중심을 하지만 이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뒤로 구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는 게 붙어서 가야 되는 거죠. 서로 봐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운전병이 발목을 접질름을 해서 운동화를 신고 그러니까 운전병인데 그거부터가 최초 잘못된 겁니다. 중사가 자기가 가야 되죠. 거기에 최고 가벼운 게 있든 뭘 하든 10kg 메고 자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 하사 그 다음에 상병, 일병 이렇게 올라가고 운전병은 4개
밑에 대기하면서 진짜 훈련이라고 하면은 진짜 실상황이라고 하면은 운전병 보고 어떻게 됩니까? 위장막 치고 차량을 숨기놓고 그리고 경계를 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중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군대에서 할 말이 1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이 구성원 뭐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보다 이 구성원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특히 중사. 이게 군대에 오래 한 곳에 있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뭐 정비관, 뭐 수송관, 뭐 탄약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가로 정해져 가지고 그 일만 계속하는 부사관 직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일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서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게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같은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제가 그 부모님들이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들어봤을 때 되게 제 생각은 가정교육도 잘 받고 되게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원을 20살, 22살까지 잘 키워가지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업무상 가실치사라기보다는 거의 직접적인 살인을 했다고까지 보여지는 그런 겁니다. 너무 책임감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 이거는 간부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거의 문제지. 이거는 진짜 정말 군대에서 일벌백계 하고 부모님들한테 어떠한 원하는 것들 이런 걸 다 들어주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저도 간부로 있었고 했지만 정말 성질나고 열나고 짜증나고 정말 진짜 화가 돋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안타까운 김도훈 일병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